다음 주제는 여권이 희대의 선거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얘기입니다. 가짜 인터뷰를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랑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랑림 씨, 김만배 씨 관련 얘기인데요. 오늘 검찰에 다시 한번 신랑림 씨가 출석을 했는데 가짜 인터뷰 전후로 긴밀히 소통했다. 김만배 씨와 신랑림 씨, 이런 정황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2021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갖다 대세요. 그러니까 유령이 갔으면 갔겠죠. 유령. 저번에 유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만나신 정황이 나왔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화천대유 방문을 김만배와 같이 간 적은 있지만 저는 9월 15일 이전에 화천대유 사무실에 간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찰에 흘리는 게 놀아나는 거죠. 그러면 신랑림 씨 위주로 해서 언론재단 김만배 씨가 만들려고 했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돈 거래, 가짜 인터뷰, 혹은 이게 이재명 대표 혹은 뭐 민주당의 배우설 아니야, 지금 아니냐, 여권의 얘기인데 단순한 팩트 하나만 보면 신랑림 씨가 저번에 검찰 수사 받고 난 귀가할 때 2년 전에 김만배 씨 사무실 간 적 있냐라고 했더니 유령이 갔으면 갔을 거라고 했다가 오늘은 그 가짜 인터뷰 논란 이후에 한 번 간 적은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신랑림 노조위원장, 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 씨와의 인터뷰가 이른바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순식간에 윤석열로 바꿔놓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 후폭풍도 크지만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기자 출신이라는 분과 또 기자 출신 대장동 이 몸통이라는 이거 주범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그 가짜 인터뷰를 대가로 해서 서로 굉장히 긴밀히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했는가에 대한 지금 놀라움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주고받았던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던 건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 출두했을 때는 간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 유령이 갔을 것이다. 그리고 김만배 씨도 구속기간이 완료돼서 석방된 다음에 바로 기자들 질문에 10몇 년 만에 만난 첫 만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둘 다 거짓말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2021년 9월 15일 날 인터뷰를 그 가짜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화천대유 사무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저 사람, 저분의 이야기가 그때 다르고 또 오늘 다르고 또 오늘 아마 검찰에 소환돼서 어떤 식의 진술을 해서 어떤 식의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지금 만들어져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의 주범 김만배와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의 의혹을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서 가장 많이 받고 있었던 이재명 후보 사이에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설정돼 있었고 그 대장동 게이트를 어떻게든 희석화시키고 물타기해서 이걸 오히려 당시에 윤석열 후보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그 공통의 이해관계는 같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의 큰 구조에서 보면 저 신랑림 언론노조 위원장을 매개로 한 이 가짜뉴스 인터뷰가 결국 누구에게 득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이 나오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걸 뭐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되지만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 여론의 민의를 조작하기 위한 의도된 굉장히 큰 그랜드 디자인 하에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움직인 그렇습니다. 거 아니냐. 네. 범야권에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명색이 기자 출신이라고 한 사람이 글쎄요. 유령이 갔냐라고 반문을 기자들한테 했다가 인터뷰 이후에는 김만배 씨 사무실 간 적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전에는 간 적이 없는지 이제 고지고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신빙성 부분이 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보는 거는 두 사람이 가짜 인터뷰 한 직후부터 매일 연락을 했고 그거를 검찰이 여러 연락 확보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신랑림 씨가 민주당 공천 받으려고 했다. 뭐 이런저런 그건 일단 일단락 접어두더라도 이현정 의원님. 네. 선거 이틀 전에 빵 큰일 났다. 3일 전입니다. 크크크.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선거 직전에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새도 없이 이런 인터뷰가 올라왔다는 게 선거 공작 아니냐, 대통령실과 여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3일 전입니다. 크크크 이렇게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누신 이 대화를 나누는 분이 바로 이제 KBS 쪽에 계시는 분입니다. KBS 광주 방송의 뭐 보도국장 했던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언론계 지인으로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의 입장에서도 보니까 봐도 누가 봐도 이거를 6개월 동안 이걸 가지고 있었다? 이건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또 이걸 이제 대선 3일 앞두고 터뜨렸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 보면 그 다음 날 뭐 모든 언론들 뭐 이게 예를 들어 TV조선과 채널A 등등 몇 군데를 빼고는 KBS, MBC, YTN, JTBC 등등 해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특히 MBC 같은 경우는 뉴스데스크에 4꼭지를 할애해서 보도를 했고요. 3월 8일 날 바로 대선 하루 직전이죠. MBC는 또 PD 수첩을 만듭니다. 또 그 PD 수첩에서 또 똑같은 걸 그렇게 반복을 해요. 그만큼 이 대선의 영향을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미쳤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대선 마지막 어떤 변수였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대선에 빵 터뜨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신앙임 씨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 보면 본인이 뭔가 3일 전에 한 것을 예고한 듯이 뭔가 생각한 듯이 그렇게 나누죠. 3일 전입니다. 크크크. 이런 보통 크크크라는 거 우리가 표현하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이 있겠지만 뭔가 본인의 의도성이 저는 읽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기자라고 그러면 시점을 생각할 겁니다. 어느 시점에 해야 가장 효과가 높을 것인가. 그렇다면 대선 3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왜 6개월 동안 참으면서 3일을 못 참았을까라는 의문을 당연히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당에서는 가짜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혹은 김기현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국기문란 뭐 위반 혹은 뭐 사형 얘기까지 좀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지난 정권의 친문 검찰도 대선 공작을 완성하는 데 공을 세운 것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문재인 정권 검찰과 법무부의 방조, 묵인 등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정황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인 대선 조작, 정치 공작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당의 시각은 그러니까 가짜 인터뷰의 그 대상자들 말고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도 대장동 수사 뻔히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뭔가 몸통도 몰아가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 아니야. 당시 박범계 장관, 김호수 총장, 이정수 서울지검장장 수사라이를 겨냥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굉장히 조금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 김만배와 신앙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신앙님발 가짜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거를 풀면 되는데 여당이 이거를 무리하게 그 야당이 얽힌 대선 공작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처음에는 주장했던 게 이재명이 가장 수혜를 많이 입으니 이재명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조수진 최고가 이재명이 공모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겨냥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민주당 인사와 김만배와 아니면 신앙님 내지 뭔가 교류했다는 거를 이제 정황상이라도 그거를 이제 들이내밀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에 대한 오히려 탄압이고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합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수사를 좀 뭉개고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준 거 아니냐는 걸 좀 따져 묻겠다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여러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신앙시 관련 금전 거래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봐야 되니까 일단 이 얘기는 오늘 속보와 한창 관계된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번 주제로 가볼 텐데 좀 흥미로운 설전이 있었죠. 다음 주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